신명나는 농악에 맞춰 마을의 안녕을 기원한 옥산 청산면 사람들의 지진밟기를 만나보시죠. 철공의 명장과 반도 내온 연주자, 대전 유일의 기록 보유제로 선정된 주인공들 소개합니다.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자연 속의 맛집으로 떠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주말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 사이에 2명이 더 확진 환자가 추가가 되면서 국내 환자는 모두 27명이 됐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가운데 또 3명은 완치돼서 퇴원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함께 들려왔죠. 네, 국내에도 지금까지 의심 환자는 2,000명 정도 되고요. 약 900명에 대해서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우리 지역은 확진자는 없지만 그래도 해제가 될 때까지 좀 안전하게 하는 게 좋으니까요. 방역과 예방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네. 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기 둥둥 떠다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비누 그리고 뜨거운 물로 손을 잘 씻어주는 거 일단 이게 예방에 가장 좋다고 하고 그리고 아울러서 손 닦은 다음에 닦는 그 수건도 일회용을 사용하시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네. 예방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따뜻한 물 수시로 마셔서 목을 촉촉하게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비타민 C 같은 것도 많이 섭취해서 면역력을 키우시는 것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자, 사실 지난주는 입춘이 지나면서 추워졌어요. 맞아요, 겨울 날씨가 맞아요. 됐는데 네. 이번 주 어떨지 궁금합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그리 춥지 않은데요. 어제보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한편 청주와 진천, 영동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상태니까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5도 정도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증평과 괴산이 영하 1도, 보은은 0도, 영동은 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보시면 한낮에도 어제보다 높아서 심한 추위는 없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이 7도에서 10도로 포근하고 건조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충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은 미세먼지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전까지 나쁨 단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비가 오겠고요. 비가 오기 전까지 대기는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좌석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열선 시트도 연비에 영향을 끼칠까요? 열선 시트가 연비에 끼치는 영향이 그리 크진 않지만 기름을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다면 히터를 사용하는 게 경제적입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경우에는 히터보다는 열선 시트를 켜는 게 연비 절약에 도움된다고 합니다.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지난 토요일에 사실 이제 정월 대보름이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사람들 함께 모여서 행사들도 많고 하는데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네. 행사가 좀 줄줄이 많이 취소가 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정월 대보름하면 한국의 이제 대표적인 명절의 하나로 다양한 네. 세시 풍속들이 전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오곡밥에다가 나물도 드시고 맞아요. 부럼도 부럼 깨물고 그거 있죠. 내더위 사가라 더위 팔기도 맞아요. 있고 기발 기술도 마시고 이런 다양한 것들이 생각이 좀 나네요. 네, 예. 음식부터 놀이까지 정말 행사들 많은데요. 이제 설 명절이 가족이나 이렇게 친척간의 명절이라면 네. 정월 대보름은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쥐불놀이도 하고 그리고 달집 태우기도 하면서 즐기는 그 마을의 명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그렇습니다. 자, 이 정월대보름 쭉 예전부터 내려오는 행사 가운데서도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전통을 지켜내려가는 그런 지역, 그런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생방송 아침엔 카메라가 함께 따라가 봤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정월 대보름, 신명나는 농악에 맞춰 한 해의 안녕을 빌며 마을의 전통 신앙을 이어가는 자리입니다. 전통적인 거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좋지요. 좋지요. 우리 마을 일에 잘 되라고 하고 또 나라 잘 되라고 하는 게 좋지. 태평성대를 소망하는 청산면 사람들의 지신받기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안개가 채 가시지도 않은 이른 아침. 특별한 차림을 한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하는데요.
뭔가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인가 봅니다. 아침 일찍부터 많이 모여 계시네요. 네, 저희가 해마다 정월대보름에 하는 행사가 있거든요. 아마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희랑 같이 다니시면 아마 알게 될 거예요, 아마. 청산 풍물단원들이 아침부터 신명나는 길놀이로 마을을 깨우고 있습니다. 진기한 구경을 놓칠세라 한바구음 장착하고 반갑게 맞아주는 마을 사람들. 이거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대보름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정월 대보름 지시받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신밟기는 음력 정초에 지신을 진입함으로써 악기와 잡신을 물리치고 마을의 안녕과 풍장 및 가정의 다복을 축원하는 민속놀이인데요. 이 지역 사람들의 자긍심이기도 합니다. 청산면 정월대보름 지신받기는 우리 대대로 몇백 년 전부터 이어 내려오는 세시 풍속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잊혀져가는 전통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여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틀리게 사설이 다 곳곳마다 있으면서 구술하는 것이 저희 청산면 정월대보름 지신받기의 특징입니다. 길놀이로 흥을 돋운 다음엔 마을 수호신인 성황당 나무 아래서 동제를 올립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성황님 전에 비옵니다. 고사상 앞에서 경건하게 제를 올리는 제주도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제주는 각 마을에서 어르신들 중에 그래도 나름대로 부정하지 않고 그래도 동네에서 인지도가 있는 이런 분을 택해서 동제 재관을 하고 있습니다. 제를 올리고 나면 재관들과 풍물단들이 풍장을 올리면서 성황당 나무 주위를 돌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성황당 나무인데 한 여기 400년 된 건데 꺾고서는 또 200년이 됐다고 해요. 저도 소원 여기 할 때는 만날 필요 없지 와서. 정월 대보름 전에는 여기는 막 애기 못 낳은 사람들 왔어요. 애기 그것도 빌고 소원 성취도 하고 그래가지고 여기 그때만 해도 뭐 옷걸이 뭐 잔바에 갖다 걸어놓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만 지나다니면 여기 꼭 뭐를 갖다 놓고 이래 돌이라도 하나 갖다 놓고 인사를 하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마을 수호신께 제를 올리는 것은 부정을 막아주는 의미가 큰데요. 청산면에선 이 동제를 한 해도 걸은 적이 없답니다. 동제를 올린 풍물단은 흥겨운 길놀이를 펼치며 또 다른 마을을 향해 길을 나서는데요. 청산면 주민들이 함께 지켜가는 풍습이라 그 소중함이 더합니다. 옛날에는 상을 이래 받쳐가지고 쌀로 이래 한 바퀴씩 놓는 사람도 있고 쌀 없는 사람은 옛날에 쌀이 귀했잖아. 그러면 이제 돈으로 이래 놓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 좋지요. 우리 마을 이래 잘 되라고 하고 또 나라 잘 되라고 하는 게 좋지. 주인어른 한번 불러보세요. 문 여서 소문장군 문 여서. 상세의 사설로 지신밟기 할 집 주인을 부릅니다. 대대손손이 내려오는 소리고요. 지신받기를 하면 주민들도 좋아하고 또 오래된 그 고증을 받아서 계속 전승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그때 뭐 모르고 따라다니면 깽매기 치는구나 이라고 따라다녔죠. 근데 지금은 생각해보면 그때 이제 어린 시절이라 잘 몰랐던 거고 지금 와서 하는 거 아까 좋아요. 지금 옛날에 이 하던 거를 전부 다 잊혀져 가는 걸 다시 회생시키는 거 아니에요. 지신밟기를 하는 집에서는 고사상을 미리 준비하는데요. 그 옛날 고사 지낸 음식을 마을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던 풍습을 오늘도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힘든 거나 이런 건 없고요. 재밌어요. 많은 우리 주민 여러분이 이렇게 십시일반 돌봐가지고 도우미해서 이렇게 해서 여럿이 이제 시래기장도 끓이고 이래 막 고기 수육하고 이런데 풍습으로. 우물 고사를 지내기 위해 동네 우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고사 지내기 전 우물물을 퍼서 잡스런 오물을 제거하고 명태와 미역을 올립니다. 명태와 미역 그리고 또 나가서는 마른 북어포 같은 걸 올리는 것은 이 우물
물하고 관련된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것은 용왕신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왕신한테 동태와 명태 아니면 북어포, 미역 등을 받침으로 해가지고 이 물이 끊임없이 샘솟아나고 물맛이 좋도록 기원하고 그것을 염원하는 용왕신한테 쉽게 얘기하면 선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물구슬한 후 마을에서도 부잣집으로 통하는 참판댁 마당에서 지신밟기를 이어가는데요. 풍물단들이 풍장을 울리고 나면 미리 차려놓은 고사상 앞에서 제를 지냅니다. 이 집안의 대들보 아니면 안방에서 안방이나 이런 데 이제 신을 모시고 있는 그 성주라고 합니다. 성주굿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부엌에서 조안굿, 그 다음에 장독에서 터줏굿, 그리고 혹여나 이제 그 위에 곡간이나 화장실도 가서 이제 풍물을 치면서 잡기 잡시를 몰아내거나 이렇게 하는 순서로 지정이 됐습니다. 육아와 집안을 돌봐준다는 조왕신을 위해 부엌에서 조왕굿을 한 후 장독대에선 터주굿으로 올해도 청산 민속보존회는 마을 신앙을 지켜갑니다. 대보름이면은 이 청산에서 많은 그 전통 문화를 이어가지고 지신받기를 많이 성행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단결 여러 가지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또 전 주민이 협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크게 많이 발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이렇게 지신받기를 보존하고 이어남으로써 우리 지역의 발전과 우리 화합과 주민의 화합과 여러 가지가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교 앞으로 속속 모여드는 마을 사람들. 이곳에선 다른 지역에선 볼 수 없는 청산면만의 특별한 민속놀이가 펼쳐질 예정이라는군요. 줄다리기는 윗마을, 아랫마을 편을 나눠서 이기는 마을은 풍년이 들고 아주 그해 아주 풍년 농사를 이룬다고 해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줄다리기 하는 것은 그 마을 주민 간의 화합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드디어 시작되는 윗마을 대 아랫마을 줄다리기. 밀고 밀리고 한 해 풍년이 달려있는 만큼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줄다리기 하고 노니까 어떠세요? 좋대! 뭐 아랫마을 여기가 참 좋죠. 뭐 풍년을 위해서 그죠? 1년이 행복하죠. 1년 풍년을 기원하는 그 행사니만큼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하니까 한 해가 뿌듯하게 지나가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청산면의 정월대보름 지신받기 행사는 달집 태우기와 쥐불놀이로 마무리되는데요. 올 한 해 태평성대를 훨훨 타오르는 달집을 향해 기원해 봅니다. 우리나라 전체 온 국민이 건강하고요. 우리 가족들 건강과 이제 아기들 무사히 잘 자라길 기원하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화이팅! 전통은 지키려는 사람들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하죠.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지신받기를 지키기 위해 오늘도 한마음 한뜻으로 청산면 사람들은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옥정군 청산면의 정원대본 지신밟기 행사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정말 전통을 지키려는 그 마을 사람들의 의지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다들 이렇게 모이시는 거 보세요. 진짜 네. 잔치 같고. 자, 이 옥천군 청산면의 지신받기 지난해 충북 민속예술제에서 대상을 받을 만큼 다 또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그만큼 주민들이 함께 각고의 노력을 해가면서 지신받기 풍습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화면 속에 나오는 풍물단도 모두 이제 주민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네네. 이분들이 지신밟기 하면서 나는 뭐 소리나 장단 이런 것들이 고증을 거쳐서 그대로 재현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올해도 충북 민속예술제 참가하기 위해서 우리 민속보존 회원들이 틈날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함께 모여서 맹연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의 그 마지막 또 소원이 바람이 이 청산 그 지신받기 풍습이 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라고 합니다. 네, 마을분들이 이렇게 간절히 또 바라고 노력하는 만큼 그 소망이 꼭 이뤄졌으면 좋겠고요. 네. 청산면 정월대보름 지신밟기 이야기 잘
봤습니다. 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음력 정초의 지신을 진압해 잡기를 물리치고 마을의 가정과 안녕을 축원하는 민속 행사는 무엇일까요? 네. 오늘의 문제입니다. 아래 보기 나가고 있어요. 1번 달맞이, 2번 줄다리기, 3번 지신밟기, 4번 강강수월래 중에서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금 옥천 청산면의 요 행사를 네. 정월대보로 행사 함께 보고 왔습니다. 자,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문자 샵 0997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 민속놀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추억담도 좋고요. 네네. 아직까지 이런 민속놀이 우리 동네에 즐기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민속놀이 뭐 했었는데 뭐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네. 기억나시는 거 뭐 사진으로 남겨져 있는 것도 더 좋고요. 정답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함께 보내주세요. 네. 네, 생방송 하시면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김현철 씨 노래 중에 동네라는 노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 각자 사시는 동네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네를 떠올리다 보면은 동네 우리 동네 우리 지역에 뭐 가장 맛있는 빵집은 어디더라? 우리 동네에서 연세가 나이가 가장 많으신 분은 어떤 분이시지? 뭐 이런 궁금증이 일상 속의 궁금증이 좀 이렇게 꼬리를 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옆 동네 대전에서는요. 네. 몇 년 전부터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최초, 유일, 최고 이런 주인공들을 발굴해서 대전 기네스를 선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두 분을 만나보고 왔거든요.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수많은 사람들 중에 딱 한 사람, 자신만의 분야에서 기록을 만들고 모두에게 인정받은 사람, 그래서 대전 기네스로 선정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9살, 10살 먹으면 개구쟁이들 아닌데 또 개구쟁이들 흙 가지고 장난하듯이 흙이나 모래 가지고 장난하듯이 왜 이렇게 이런 걸 만드는 걸 좋아하나 내가 저도 이해가 잘 안 갈 때가 있어요. 대전 시민들이 뽑은 독특한 대전 기네스 중 대전 유일의 반도네온 연주자, 그리고 금속을 예술로 만드는 용접 기술자, 두 사람의 유니크한 이야기를 지금 만나봅니다. 매일 아침 새롭게 시작되는 하루, 이곳에 저마다의 분야에 매진하며 도시의 향기와 색깔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기록을 기네스라고 하죠. 대전에 하나밖에 없는 기록, 이름하여 대전 기네스. 오늘은 대전 기네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봅니다. 가시죠. 첫 번째 대전 기네스의 주인공을 찾아 도착한 곳은 대전 인동의 한 골목. 이곳에 대전 유일의 기록 보유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제가 대전 기네스 보유자를 찾아왔는데 여기 맞죠? 예. 60년째 새와 동고동락하고 있는 한 신남집입니다. 여기는 철공소 또 용접하는 데 아니에요? 네, 용접도 하죠. 용접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이제 고객께서 주문하시는 거 어떤 모양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걸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러면 대전 기네스는 어떤 기록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물건 만들어 가시고 이제 이러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입소 못하고 뭐 자꾸 이것저것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제 그것도 만들어주고 저것도 만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기네스북을 받게 되는데 이거 제가 아주 무지하게 황송한 거죠. 2016년 11월 대전 시민들의 공모로 선정된 대전 기네스. 대전의 최초이자 최고 유일 분야의 기록을 발표했는데요. 그중 금속을 예술로 만드는 용접 기술자 한신남 씨도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쇠라는 거는 아무리 녹슬고 깨진 물건이라도 이게 또 불에 들어가서 다시 녹여가지고 나와서 또 두드리고 다듬다 보면은 이게 또 이런 연장이 새로운 연장이 또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쇠는 헌쇠라는 말이 없어요. 고철이라고 들었는데 고철이라고 하면 좀 나는 좀 마땅 찾아요. 17살에 처음 용접일을 시작해 지금까지 묵묵히 한 길만을 걸어온 한신남 씨. 투박한 그의 손이 닿으면 단단하게만 한 쇠가 예술 작품으로 변신합니다. 다양한 생화소품은 기본, 지금은 커다란 용 조형물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얘가 이제 콧수염인 거예요. 오. 이건 왜 만드시는 거예요? 네? 이것도 주문 받으신 거예요? 아니 이건 이제 나이도 못 갔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인생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 개인적인 전시회를 한번 하려고요. 그래서 거기에 전시회 출품할 작품입니다. 이게. 보니까 상당히 섬세하게 이 뿔도 하나하나 작업을 하셔서 상당히 기간도 오래 걸렸겠어요. 이게 지금 기간이 제가 횟수로 말하면 한 4년 반 정도 걸렸는데. 새와 사랑에 빠진 지 60년. 그의 새사랑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까지 만든 작품들을 모아 전시회를 열 계획이라는데요. 그때가 기다려집니다. 그럼 두 번째 기네스의 주인공을 만나러 가볼까요? 이분 역시 대전 기네스 유일 분야에 선정됐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나러 왔는데요. 이번에는 악기와 관련이 있다고 하거든요. 와, 그러고 보니까 앞에 피아노도 있고 음악 소리가 들리네요. 문을 여니 두 명의 연주자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눈을 감은 채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 연주자일까요? 아니면 여 신기하게 생긴 악기를 연주하는 분일까요? 야, 아름다운 연주였습니다. 지금 두 분이 연주를 하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기네스는 특이해야 되니까 바이올린은 좀 더 친숙한 악기이고 생소한 이 악기를 연주하시는 선생님이 아닌가 싶어요. 맞죠? 네, 접니다. 탱고 음악에 자주 등장하는 악기, 대전 유일의 반도네온 연주자 최지현 씨입니다. 연주하면서 대전 기네스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연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의미겠네요. 네, 전국적으로도 몇 명 되지 않고요. 대전에는 물론 제가 모르는 어느 지역에서 뭐 연습을 하거나 연주를 하실 수도 있지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전에. 대전 기네스에서도 그 독특 분야에 이렇게 선발이 돼서 이제 인증서를 받게 됐고요. 최지현 씨는 대전에서 유일하게 활동하는 반도네온 연주자입니다. 대전 기네스 공모 당시에도 독특 분야에 선정됐는데요. 대전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에서 반도네온 연주자가 많지 않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유명한 반도네온은 아코디언과 비슷한 듯하지만 건반 대신 단추가 있고 공기가 드나들면서 서정적인 소리를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탱고 음악에 자주 등장하며 한 번 들으면 그 음색에 푹 빠지게 되죠. 다른 악기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 악기는 진짜 호흡을 하거든요. 악기 자체가. 근데 그 호흡이 약간 사람들의 그 숨소리랑 되게 비슷해요. 그리고 이 이 악기의 소리가 되게 심금을 울린다고 해야 되나, 좀 애절하고 그래서 되게 끌렸던 것 같아요. 영화 음악을 공부하러 간 일본에서 우연히 반도네온을 접한 뒤 그 매력에 푹 빠졌다는 최지현 씨. 곧바로 반도네온 연주에 매진하기 시작됐고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반도네온의 음색을 알리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구슬프면서도 호소력 짙은 반도네온 소리가 멜로디를 더 인상 깊게 만들어준다고 하네요. 다른 악기들과 함께 협주를 많이 하실 텐데 반도네온은 어떤 악기인 것 같아요? 요즘 말로 갬성이라고 하던데 네. 이 탱고에서 반도네온이랑 같이 하면서는 일단 한국에서는 이런 음악들이 아직 접해 볼 기회가 많지 않았다고 생각이 돼서 귀에 꽂힌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점이 특징인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이 귀한 악기 제가 품에 쏙 한번 안아봐도 될까요? 네. 무릎을 평평하게. 난생 처음 실물로 본 반도네온. 저도 좀 연주해보고 싶었는데요. 귀한 악기라 소중하게 다뤘습니다. 자, 좋아. 이렇게 소중하게. 내친김에 소리내는 방법을 배워봤는데요. 반도네온은 주름을 열고 단추를 누를 때마다 다른 소리가 나기 때문에 연주법이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한 소절만 시도해봤는데요. 성공! 됐어. 오늘 여기까지 됐습니다. 야, 사실 뭐 소리 내는 것 자체만도 쉽지가 않지만요. 그래도 이 귀한 악기를 한번 만지고 소리만 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네요. 뿌듯합니다.
7월하고 10월에는 좀 큰 공연이 있는데 아트브릿지랑 대전 예술의 전당이라는 곳에서 이제 탱고를 연주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그 두 공연을 또 잘 마무리하는 게 올해의 계획입니다. 묵묵히 한길을 걸으며 자신만의 분야에서 특별한 기록을 만드는 사람들. 대전 기네스의 주인공들은 우리 주변에서 만난 평범한 이웃들이자 내가 몰랐던 대전의 인물들이었는데요. 소소하지만 특별한 대전만의 이야기를 만들어줄 또 다른 대전 기네스의 탄생을 기대해 봅니다. 네, 자, 잘 만나봤습니다. 유일 분야의 대전 기네스로 선정되신 철공예면장 한신남 씨, 그리고 반도네온. 이거 진짜 희귀한 악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뭐 고상지 씨 정도 생각이 나는 이 악기인데 대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독특 분야, 유니크 분야 기네스로 선정되신 우리 반도네온 연주자 최지연 씨까지 아주 잘 만나봤습니다. 네, 그 외에도 지역의 최고와 최초를 선정해서 네. 지역을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좀 선정하는 것 자체가 우리 지역에 사는 이웃에 대한 관심도 높일 수 있고 네. 자긍심, 자부심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잘 네. 봤습니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여러분 있습니다. 한 번 더 나갈게요. 네, 음력 정초에 지신을 진압하여 잡기를 물리치고 마을의 가정과 안녕을 축원하는 민속 행사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문제입니다. 네. 아래 보기 나가고 있습니다. 1번 달맞이, 2번 줄다리기, 3번 지신밟기, 4번 강강수월래 중에서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아침엔 첫 소식으로 옥천 청산면의 요 풍습을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네네. 자,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문자는요, 여러분 민속놀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정에서 이런 민속놀이 네. 즐겼습니다도 좋고요. 민속놀이와 관련된 여러분들 추억담도 괜찮고요. 예. 아직까지 지켜가고 있는 우리 동네 민속놀이 이런 거 그런 거 있다. 좋죠. 괜찮습니다. 저는 윷놀이밖에 생각이 안 나서. 제기차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제기차기도 네. 네, 이런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정답 잊지 마시고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올해는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이 이제 개최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2020년 여름에 도쿄올림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또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이 우리 지역에 또 있잖아요. 거기서 맞아요. 많은 선수들이 진짜 구슬땀을 흘리면서 메달을 향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선수들 중에서도 역도 국가대표 우리 동주 유동주 선수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보다 먼저 경남 양산에 가면은요, 자연 속에서 휴식하면서 맛있는 식사와 차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자연을 품은 맛집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이리 보고 저리 봐도 건물 숲으로 가득. 편리하지만 때론 갑갑하게 다가오는 도심의 풍경. 하지만 낭만적인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저는 계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겨울에 집에만 있지 말고 자연 속으로 나오세요. 도심에서도 눈만 살짝 돌리면 초록빛 자연이 쏟아진다. 밥 한 끼, 커피 한 잔도 싱그럽게 즐기러 가봅시다. 오늘 경남아 사랑해가 찾은 곳은 양산. 아니 자연을 만난다더니 어째 죄다 회색빛이다. 일단 들어가 보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식물에 물을 주면서 가꾸고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 그 레스토랑은 유럽의 어떤 한 도시에서 온 그 어떤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공간에 있는 식물들을 제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먹는 맛만큼 중요한 보는 맛 살짝 구경해 볼까요? 테이블 사이사이 초록빛 존재감 산뜻하게 발산하고 있는 유리 정원. 자연 분위기 확인했고 이제는 맛있는 주인공 만날 차례. 레몬 드레싱으로 마리네이드한 각종 해산물과 버섯을 그릴에 구워 따뜻하게 즐길 수 있는 겨울 맞춤 해산물 샐러드. 겨울잠 자고 있던 입맛도 상큼하게 깨워준다네요. 사돌크림 파스타나 이베리코 스테이크가 저희 매장의 주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릴 소리부터 군침 돌게 하는 숯불향 가득 차돌박이에 페퍼론치노, 할라피뇨를 더해 매콤함이 일품인 차돌크림 파스타. 우와, 맛있겠다. 계절별 제철 식재료에 따라 메뉴가 달라진다는 이곳. 음식에도 자연이 가득 퍼져요. 소스가 되게 매콤하고 깔끔해서 되게 차돌이랑 잘 어울려가지고 여기서 처음 먹어보는 맛인 것 같아요. 분위기 너무 좋다라는 생각에 만족스럽게 방문하고 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그릴에 구운 버섯의 향긋한 풍기 리조또. 고소한 먹물과 해산물의 조화, 스페인식 쌀 요리 먹물 빠야. 다음은 제가 가장 기다린 이베리코 스테이크. 불맛 가득 입혀 손님상으로 나갔다 하면 수비드 조리법을 사용해 풍부한 육즙, 부드러운 식감이 살아있는 이베리코 스테이크. 식전 빵부터 소스까지 모두 직접 만들어 하나씩 맛보는 재미가 있대요. 지금 기분을 한마디로 좀 담백하고 먹물이라 해서 거부감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전혀 없었어요. 만화에 나오는 고기처럼 뼈가 딱 붙어 있어가지고 첫눈에 좀 먹음직스럽다 하는 느낌. 드셔보세요. 자연을 따라가는 맛있는 여행답게 산책 명당 한 곳 만나볼까요? 야, 멀리서부터 느껴지는 광활한 자연 산책로가 반겨주는 이곳. 그 이름은 바로 어서 오세요. 자연 속에 흠뻑 빠질 수 있는 도시의 휴식 공간 항산공원입니다. 보기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리는 낙동강. 그 낙동강을 따라 걷는 강변 산책로. 거기다 마음을 울리는 감성 안내판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까지.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게 항산공원을 두 배로 즐길 수 있는 가족 미니 기차입니다. 한번 타보시겠습니까? 광산공원을 더욱 특별하게 즐기고 싶은 분들을 위한 미니 기차. 15분 단위로 탑승할 수 있다고 하니 밑줄 쫙. 한국의 아름다운 자전거길 100선 중 하나로 낙동강을 끼고 도는 자전거길이 있습니다. 그 자전거길 위로 가족과 자전거도 타시고 주말에 가족들과 캠핑도 즐기시고 미니기차도 즐기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 산책도 자연에서 즐기는 게 좋습니다. 온몸 가득 청명한 기운으로 채운 광산공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산책으로 살짝 추워진 몸을 따뜻하게 풀어줄 곳 도착. 주차장을 보니 인기 장소 같기는 한데 여기도 공원 아닌가요? 오늘 같이 이렇게 좋은 날씨에 애기들 뛰어놀 수 있고 저희 좋은 커피 마시러 분위기 좋을 때 이렇게 놀러 왔습니다. 여기가 카페라굽시요? 마치 자연에 파묻혀 지낼 것 같은 착각이 드는 이곳. 궁금하다. 안녕하세요. 카페 대표입니다. 자연과 함께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다 보니까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카페 안에 있는데 들어가 보실까요? 카페로 들어오긴 왔는데 눈에 확 띄는 뭔가가 보이지 않는다. 여느 카페랑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아하, 이거구나. 맞죠? 이 기계는 물량과 시간만 조절해주면 자동으로 들이대는 머신 기계입니다. 그럼 이건 아니고 가만 보자. 어라? 카페인데 박물관 같은 이 느낌? 찾았다! 고풍스러운 멋을 한껏 뿜어내는 도자기. 1980년도부터 이제 포곡 이경호 선생님이 작업하신 공간인데요. 지금은 그 대를 이어서 이영풍 선생님도 함께 작업을 하는 공간이에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도자기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 공간을 열게 되었습니다.
도자기 특성상 깨끗한 환경이 뒷받침돼야 하다 보니 녹음 가득한 자연 풍광을 그대로 담을 수 있었다는 사실. 누구나 차를 마시며 어렵지 않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대요. 여기 와서 또 커피 맛도 좋고 도자기도 보고 그래서 일석이조로 항상 자주 오고 있습니다. 도자기를 주제로 한 카페답게 모든 식기는 도자기 작품을 사용한다는 것. 콩고물과 견과류, 에스프레소를 부어주는 아포카토를 시작으로 직접 만든 레시피로 맛을 완성시킨다는 한정 메뉴. 우아하게 담아봤어요. 창밖 풍경을 작품 삼아 즐기는 분위기 있는 커피 한 잔. 매장에서 직접 구운 빵까지 곁들여주면 깔끔한 분위기랑 뷰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시그니처 라떼가 달달해서 그런지 제 입맛에 맞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마음껏 자연에서 뛰어놀고 어른들은 시시각각 변하는 계절의 변화를 작품으로 남길 수 있으니 차 한 잔 더 여행처럼. 카페가 야외에도 있고 애기들이랑 좀 있어가지고 좀 가족 같은 분위기라서 너무 좋았어요. 자연과 함께 여유를 즐기러 오세요. 아침부터 밤까지 자연을 한껏 담을 수 있었던 양산에서의 하루. 열심히 달리는 서로에게 바쁜 일상 속 초록빛 쉼표를 선물해보자고요. 분명 평범했던 오늘도 기념하고 싶은 추억이 될 수 있답니다. (100kg이) 훌쩍 넘는 바벨을 머리 위로 들어올려 힘을 겨루는 스포츠 역도. 국가대표 역도팀의 우리 지역 출신 선수가 도쿄올림픽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만나보시죠. 시작부터 활력이 넘치는 동아 리포터. 무슨 좋은 일 있나요? 여기는요 국가대표의 성지 진천 선수촌입니다. 이곳에 말이죠 우리 지역 출신의 선수가 도쿄올림픽을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가대표라니 벌써 설레는데요. 이 설레는 마음을 안고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중북 진천에 위치한 국가대표 선수촌. 설레는 마음을 가득 안고 역도장으로 들어갑니다. 가볍게 스트레칭으로 몸을 푸는 선수들. 그 가운데 눈에 띄는 한 사람이 보이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유동주 선수입니다. 전국체전에서만 11개 메달을 딴 유동주 선수는 리우에 이어 도쿄까지 올림픽 연속 출전을 노리는 역도 에이스입니다. 멋있어요. 이 태극기도 그렇고. 감사합니다. 쑥스러워하신다.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그래요. 역도를 딱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중학교 때 처음 이제 역도라는 걸 알았어요. 역도부 가면은 맛있는 걸 많이 준다고 이런 소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거기에 좀 혹한 게 없지 않아 있었죠. 그래요? 네. 우리 같은 사람들도 평소에 좀 기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좋은 음식 찾아가서 먹고 회복하고 그러는데 나 유동주 이런 것까지 먹어봤다라는 거 있을까요? 개구리랑요. 개구리. 네, 그다음에 진해. 허리에 좋다고 알려진 진해. 아무리 그래도 진해까지? 진해요? 네, 진해가 허리에 그렇게 좋다고 해가지고. 좀 멀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조금씩 이렇게 좀 들고 왜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그죠. 진해까지 먹을 정도로 대단한 운동 열정. 그 열정으로 훈련에 들어가는데요. 국가대표답게 자세도 훌륭합니다. 훈련 중 갑자기 뭔가를 적고 있는 유동주 선수. 이 선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 훈련일지 쓰고 있어요. 야 이거를 다 아니 운동만 하기에도 지금 바쁘실 텐데 이걸 다 적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훈련했던 거를 매일매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그럼요. 훈련 일지를 적으면서 부족한 것은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유동주 선수가 정상의 자리를 지키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네요.
근데 사실 우리 일반 사람들은 역도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딱 봤을 때 아, 이런 걸 보면은 더 재밌게 볼 수 있다라는 그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역도 선수가 팔을 굽었다 피면은 파울로 인정이 돼요. 아. 그걸 관점으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걸 굽히는 순간 저 사람은 떨어졌다. 파울이다. 그렇죠. 이제부터는 역도 볼 때 팔만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선수들의 이제 표정 같은 걸 보면은 아, 이 선수가 여유가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또. 올림픽을 위해 쉬지 않고 훈련을 하는 유동주 선수. 그 뒤에는 피드백을 주며 더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코치님이 계시는데요. 코치님이신가요? 네, 전담을 맡고 있는 김동일 코치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코치님. 네, 이 선수가 좀 또 어떤 선수인지 이런 거 좀 물어보고 싶거든요. 잠시만요. 네. 나가 있어. 가 있어. 이 선수 가 있어. 선수하고 사이가 나빠질까 봐. 유 선수를 지금 코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제가 2017년부터 지금 대표팀 코치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4년 동안 쭉 지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좀 있습니다. 어떤 거죠? 네, 제가 고등학교 코치를 할 때 네. 제가 지도하던 선수와 유 선수가 라이벌 관계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목표는 네. 제가 가르치는 그 선수가 유 선수를 이기는 게 제 목표였어요. 그래요? 근데 지금은 아이러니하게 제가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악연이 인연이 되었네요. 그렇죠. 유동주 선수를 아끼고 배려하는 코치님입니다. 코치님에게 유동주 선수는 어떤 선수인가요? 보배 같은 선수죠. 제 마음을 먼저 알아줘요. 어... 네, 그러면서 먼저 다가와줄 때.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암수술을 했거든요. 갑상선 암수술. 네네. 그래서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식사를 못 하고 있었는데 네. 선수가 찾아왔어요. 족사 들고. 네,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선수와 코치 관계를 넘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이제는 가족 같은 두 사람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훈련은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우리 유동주 선수가 개인적으로 선수 생활 하시면서 좀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일까요? 21살 때가 슬럼프였던 것 같아요. 허리를 다쳤어요. 근데 그 허리를 다치고 나서 한 2년 반 동안 슬럼프에 빠졌었죠. 되게 울기도 많이 울었고요. 그러니까요. 아, 내가 이제 역도가 여기까지인가 할 정도로 좀 많이 슬럼프에 심하게 빠졌어가지고 그 순간을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일단은 제일 중요했던 건 저를 믿어주는 가족들. 가족도 있었고 지도자분들, 그다음에 저랑 같이 어울리는 선수들 때문에 그랬었죠. 힘든 길을 걷던 고된 시간을 함께한 가족과 동료 덕분에 슬럼프를 견딘 유동주 선수. 슬럼프를 지금 잘 극복을 하셨잖아요. 네. 이 시점이 우리 유동주 선수의 전성기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역도 선수의 남자 평균 전성기를 따져보면요. 27에서부터 31살, 2살까지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네. 네, 그게 딱 제 나이네요. 아, 공교롭게도 딱 걸렸네요. 네. 그러면 우리 유동주 선수의 전성기는? 지금입니다.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유동주 선수에게 놓칠 수 없는 기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어느덧 6개월 남짓 남은 도쿄올림픽이 그 무대인데요. 이 도쿄올림픽이 조금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 우리 유동주 선수에게 도쿄올림픽은 어떤 의미인가요? 4년 전 리오올림픽 때 조금 부진한 성적 때문에 좀 스트레스도 많이 쌓였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또 기회가 찾아왔으니까 네. 좋은 성적으로 보답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올림픽에서 목표는 뭡니까? 모든 선수가 원하는 금메달. 야우! 그 금메달을 제가 갖고 오겠습니다. 딸 수 있습니까? 딸 수 있습니다. 야우! 야우! 전라북도와 대한민국의 이름을 걸고 묵묵히 노력하는 유동주 선수. 전 세계에 유동주 선수의 이름을 떨칠 그날이 오길 기대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아, 우리 저기 역도 국가대표 동주 유동주 선수를 저희가 네. 함께 만나봤습니다. 네. 역도하면은 이제 남자들은 이제 2008년에 이제 사재혁 선수가 생각이 나고요. 저 맞아요. 어릴 때는 이제 전병관 선수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역도 또 장미란 선수도 있죠. 맞아요. 아쉽게도 그 이후에 지금까지 아직 좀 금메달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유동주 선수가 리우올림픽의 부진을 털고 이번에는 정말 최고의 전성기를 제대로 맞이하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열심히 훈련하고 있으니까요. 네네. 그 결실 꼭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유동주 선수뿐 아니라 도쿄올림픽
득표를 위해서 지금 구슬땀을 흘리면서 노력하고 있는 우리 진천 선수촌의 모든 선수들에게 파이팅 응원을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파이팅 넘치게 저희 아침엔의 그 홈트 금메달리스트죠. 우리 표서연 선수, 아니 표서연 선생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허리를 강화시켜주고 복부를 이완시켜 소화 불량에도 도움이 되는 동작, 낙타 자세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이 동작은 굽은 어깨나 굽은 등, 탄탄한 엉덩이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되는 동작입니다. 우리 무릎을 꿇고 앉은 자세에서 동작 시작하도록 할게요. 엉덩이를 올려서 놓아주시고 발끝을 세워서 발가락이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놓아주세요. 우리 한 손 한 손 뒤꿈치를 잡으며 시선 손끝을 따라가고 여기서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고개도 바닥으로 쭉 떨고 목과 어깨에 힘을 빼주고요. 골반을 앞쪽으로 밀어서 허벅지 앞쪽과 복부, 골반 다 스트레칭 될 수 있도록 해주실게요. 이 자세에서 어깨 긴장감 풀고 골반 더 앞쪽으로 밀어내며 엉덩이 힘을 주면서 호흡 5번 진행해 주실 거예요. 호흡 하나, 호흡 둘, 호흡 셋, 호흡 넷, 호흡 다섯. 그대로 양손 허리를 받쳐주시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려주시고 발등 풀러서 바닥, 양손 풀르고 힙 바닥으로 내려서 동작 마무리 해주실게요. 그대로 엉덩이를 올려서 무릎을 골반 넓이만큼 유지해 주실게요. 발끝을 세워서 발가락이 바닥 위치해 주시고요. 우리 한 손 발 뒤꿈치의 위치 시선 따라가요.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골반을 앞쪽으로 밀어내면서 목 어깨 힘을 빼서 경추를 흡을 시켜줍니다. 동작하는 동안 골반 계속 더 앞쪽으로 밀어내고 엉덩이 힘을 주며 동작해 주실게요. 어깨에 긴장감을 풀고 목에도 긴장감을 풀어서 호흡해 줍니다. 그대로 한 손 한 손 풀러서 허리를 받치며 복부에 힘을 줘서 올라오고 손 풀고 발등 바닥, 엉덩이 내려 처음과 같은 자세로와 동작 마무리 해주실게요. 이 동작은 완성 동작에서 호흡을 5번 유지해 주시며 10번씩 반복해 주실게요. 네, 표선 선생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아침엔 이제 퀴즈 정답 당첨자 발표할 차례네요. 네, 음력 전초에 지신을 진압해서 잡기를 물리치고 마을의 가정과 안녕을 축원하는 민속 행사 무엇일까요? 오늘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3번 지신밟기였습니다. 저희가 두 분을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8345님 그리고 8359님 축하드립니다. 8345님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사진과 함께 주셨어요. 사진도 있군요. 강원도 영월 동강에서 우리나라 전통놀이인 뗏목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노를 저으며 전통놀이 흥겨움에 취해 즐거웠습니다 하셨네요. 뗏목 체험은 처음 들어봅니다. 괜찮은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전통놀이 중에 저렇게 물에서 하는 게 동강이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잘 봤습니다. 우리 8359님께서는 여기는 충북 괴산 청천면 삼송리라는 마을인데요. 작년에 처음 청년회와 부녀회가 합심해서 사물놀이를 시작했습니다. 실력이 날로 늘어요 하시면서 올해도 집집마다 농사 대박나면 좋겠습니다. 아나운서 두 분 다 하는 일 대박나세요라고 덧붙여 주셨습니다. 예. 저희의 뭐 하는 일이라면 이제 생방송 아침이기 때문에 아침엔이 대박나는 걸 좀 저희가 또 함께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두 분께는 감사드리면서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이 연일 뭐 뉴스의 앞머리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또 한편으로 진천에 격리 수용되어 있는 우한 교민들 또 우리 진천 국민들에게 많은 구호 물품이 도착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어려울 때일수록 크고 작은 도움과 관심이 많이 필요할 텐데요. 네. 자, 농협충북본부에서도 이번 주 13일까지 진천 음성 지역 농산물 특별 판매 행사를 연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음성 진천 지역에 이제 위축되어 있는 소비 심리, 특히 이제 농산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제 열리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 좀 방문해서 동참해 주시면 또 많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내일 이 시간 마이맨션에서는요 두 채 같은 한 채,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은 쌍둥이 주택 소개해드리고요. 네. 건강한 뷰티뷰티에서는 50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건강하게 활기차게 한 주 열어가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 아침에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 상인회 친환경 도자기 제네서 상품을 드립니다.